지난 7일 경기도 평택에서 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굴착기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 곳은 초등학교 정문과 바로 맞닿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보호구역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안전 어떻게 지켜줘야 할까요? 나현경 변호사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이번에 파란불에 건넜을 뿐인데 이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이었는데요. 민식이법 적용 대상도 아니었다고요. 네, 먼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에 신설된 민식이법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인데요. 이번 발생한 평택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차종이 굴착기였죠. 그런데 도로교통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인정되는 건설기계에는 덤프트럭, 지게차 등 일부만 포함될 뿐 굴착기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굴착기 운전자에게는 민식이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그러면은 굴착기 기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경찰은 해당 굴착기 기사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로만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고, 그리고 민식이법은 제외하였는데요.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해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반면에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운전자는 단순히 교통사고 처리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로만 처벌받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 밖에 해당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인 사고 후 미조치죄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기사가 사고를 낸 뒤에 3km가량을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죠. 혹시 이런 뺑소니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에는 자동차로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도주차량죄, 일명 뺑소니 규정이 있는데요. 민식이법과 마찬가지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차를 자동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굴착기가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 점 때문에 해당 굴착기 기사에 대해 민식이법뿐만 아니라 도주차량죄로도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입법이 미비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법을 만들 때는 이런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던 겁니까? 네, 산업 현장과 도로 환경 등 변화된 현실이 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굴착기를 화물차에 실어서 공사 현장에 투입했지만 지금은 바퀴식 굴착기가 늘면서 최고 속력이 시속 60km에 이르는 등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는 굴착기가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사망사고를 낸 굴착기도 10톤이 넘는 그런 바퀴형 굴착기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관련 법령에서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종류에 굴착기를 아직까지 반영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인정되는 건설기계의 범위가 현실과 괴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민식이법의 자동차라는 용어만을 그대로 원용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해 차량의 종류가 아니라 사고 지점,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이 사고 지점의 특수성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도 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였다는 사실이 더욱 참담한데요. 아직 안전이나 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민식이법까지 신설했지만 막상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위협적인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은 죄형 법정주의가 한계가 드러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인지 이렇게 국회에서는 법률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을 굴착기, 불도저 등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의 운전자로 확대하여 이들에게 특가법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또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인 자동차의 범주를 현행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 해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및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설기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네, 2019년에 이런 민식이법 관련 논의가 진행이 돼서 이제 20년에 시행이 돼서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민식이법 자체도 조금 보완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네, 이번 사건을 통해 법령의 허술한 규정으로 인해서 차중에 따라 민식이법이 의도했던 강력한 처벌을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허점이 드러났는데요. 그 밖에도 그동안 민식이법은 고위범죄인 음주운전 사망사고 그리고 과속이나 신호 위반 없이 과실로 발생한 스쿨존에서의 사망사고를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점에 대해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 스쿨존 내 사고를 감소시키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등 여러 가지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법안인 만큼 법망을 빠져나가는 다른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 다른 규정들과 조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제도적으로 또 법적으로도 정비가 돼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이라도 어린이들의 안전이 잘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